거리도 상관없습니다. 바람도 상관없습니다. 표적이 아무리 움직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활시를 당겼다 하면 백발백중. 오늘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전설의 신궁 베스트 7을 알아봅니다. 영화 속 신궁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로빈 후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빈 후드는 지금까지 여러 편의 영화와 TV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지만 역시 전성기의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했던 1991년 로빈 후드가 원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Lady, a woman of your beauty has no need for such decorations. 사실 여심을 녹이는 살인 미소가 주 무기인 것 같은 이 로빈 후드는 그 미모만큼이나 활솜씨도 출중했습니다. 연습 게임에서는 당겼다 하면 백발백중, 1타 쌍피는 물론이고 탁월한 순발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로빈 후드를 보면서 인상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현실감 제로의 무조건적인 신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현실감을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순간에서는 표적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명의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화살을 미리 땅에 꼽아두는 것도 상당히 현실적인 전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 인상적인 로빈 후드의 활약 중에서 최고의 인생샷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불꽃 화살 장렬하는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1991년) 개봉했던 로빈 후드보다 먼저 활시위를 당겼던 세기의 영웅이 한 명 있습니다. 80년대 액션 영화의 아이콘 실베스타 스텔론이 주연한 람보가 그 주인공입니다. 람보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이 폭탄 화살촉 때문에 토크보우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람보는 명중력도 명중력이지만 그 파괴력 부분에서는 역대 최강의 활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헬기, 심지어는 사람까지 폭파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가장 잔혹한 살생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람보의 잔혹함을 보고 나니까 이제 조금 반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속 가장 아름다운 신궁, 헝거게임의 캣니스입니다. 캣니스의 활이 유독 인상적인 이유는 거의 양궁 국가대표 선수를 연상시키는 모범적인 자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캣니스가 사용하고 있는 활도 실제 스포츠 경기에서 사용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규격의 리커브드 보호를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여유로운 실내 경기뿐만 아니라 긴박한 장애물 경기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편의 헝거게임 시리즈에서 그녀가 보여줬던 활약 중에서 한 장면만 꼽으라면 풀 메이크업으로 완전체에 선보이신 영화의 데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모든 움직임을 간파한다는 동체 시력으로 명중률 100%를 자랑하는 마블의 신궁 호크아이입니다. 사실 DC에도 에로우라는 신궁 캐릭터가 있긴 하지만 아직 영화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외했습니다. 정말 보지 않고 당겨도 그냥 맞는 진정한 신궁 수준의 명중률도 명중률이지만 호크아이가 진짜 돋보이는 이유는 별의 별게 다 되는 이 특수한 장비빨이죠. 일반적인 폭발은 물론이고 교란, 해킹, 구명줄까지 되는 이 활은 도대체 어디서 파는 걸까요? 일반인이 당길 수 있는 활의 장력이 약 30kg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코믹스 설정상의 호크아이는 100kg 이상의 힘으로 활을 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당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활 시위는 사실 엄청난 힘이 담겨있는 거라고 합니다. 호크아이 최고의 인생샷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로키를 향한 이 한 발의 화살입니다. 지금까지의 활잡이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최강의 전투력, 반지의 제왕의 레골라스입니다. 레골라스는 반지의 제왕 1편부터 호빗 시리즈까지 거의 모든 전투에서 전세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역전의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샷 원킬은 물론이고 한 발도 놓치지 않는 연발 사격, 움직이면서 쏘는 슬라이딩 샷, 거기에 집채만한 맘모스도 레골라스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도 참 대단했지만 레골라스의 진가는 호빗 2편에서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엘프족 특유의 깃털 같은 가벼움을 이용해서 정말 신기에 가까운 원맨쇼를 선보입니다. 이만하면 정말 일당백이라고 불릴만 하겠죠.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레골라스의 활조차도 능가하는 신의 경지가 여기 있습니다. 2004년 중국의 자존심 장해모 감독의 연인에서 금성무가 연기한 주인공 진입니다. 물리법칙 따위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이 영화 특유의 액션 스타일을 감안하신다면 주인공 진이 날리는 화살이 얼마나 대단할지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활 시위는 공간을 초월하는 활입니다. 예상대로 백발백중은 당연하지만 이제 한 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방패를 들고 다가오는 적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이번에는 시간을 초월하는 활입니다. 분명 한참의 시간차를 두고 활을 날렸는데도 화살은 동시에 4명에게 정확하게 꽂힙니다. 각각의 활의 속도를 달리 쐈던 걸까요? 신기하게 이 장면은 2011년 신들의 전쟁에서 아주 100% 똑같이 차용됐었습니다. 그런데 연인의 주인공 진이 이 신들의 화살을 능가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진은 4명을 맞춰서 죽인 게 아니라 일부러 모두 죽지 않을 만큼 비껴가게 쐈다는 점입니다. 정말 신도 울고 갈 신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목 자체에 활이 들어가는 영화, 그것도 그냥 활이 아니라 최종병기 활인 영화. 영화 자체의 완성도를 떠나서 동서고금을 통틀어 이 정도로 활이라는 무기의 근본을 담아낸 영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최종병기 활은 러닝타임 절반 가까이 활이 등장하는 활의 진수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주 태산 바리오 호미, 태산처럼 받쳐 쥐고 오랑이 꼬리처럼 말아 쏘아라. 우리 전통의 활 속인 국궁을 의미있게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안정적인 배우들의 활 쏘는 자세도 영화의 현실감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화살촉 무게만 6량에 달한다는 청나라 육량시의 힘. 그리고 일반 화살의 절반 길이도 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의 애기살의 속도. 이 두 서로 다른 활의 대결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최정병기 활이 다른 활령화와 다른 점을 한 가지만 꼽아야 된다면 화살이 날아가는 쾌감만큼이나 활 시위를 당길 때의 긴장감도 잘 살렸다는 점입니다. 시위를 비틀어서 당기는 주인공 나미의 특유의 활 시위 소리 때문에 시위를 놓았을 때 정적이 더욱 강조되게 되죠. 최정병기 활 최고의 명장면은 아마도 벌판에서 펼쳐지는 숙명의 결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사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시위를 비틀어서 당긴다고 활이 휘어져서 날아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오든치바 신보와 연락.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람보가 쓰는 활과 호크아이가 쓰는 활은 어떻게 다를까요? 유럽의 신공 로빈 후드의 활과 우리나라의 최종병기 활 중에서 어떤 활이 더 좋은 활일까요? 이어지는 부록 영상에서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강도깨비였습니다.